지난해 12월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정당 현수막 제한 규정을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570만여 명이 부산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7만여 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동남권 기혼남녀, 불경지역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도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10년 전보다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남녀의 생각 차이는 컸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예비지정대학에 선정된 부산대학교가 본지정 준비를 위해 학내 구성원 협의체인 부산대학교 혁신TF를 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거리 곳곳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 최근 눈에 많이 띈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정당 현수막 제한 규정을 없앴기 때문인데요. 지역에선 정당 현수막도 개수와 장소 등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 관련법 개정 논의는 멈춘 상태입니다. 여기에 선거법으로 정한 현수막 금지 조항도 효력을 잃었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선거 현수막까지 현수막 공해 당분간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해운대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당시 6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운전자와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현수막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현수막은 소각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물질을 발생시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재활용률도 낮습니다. 2022년 제8대 지방선거 당시 현수막 무려 1,558톤이 발생했는데 재활용률은 24.8%에 불과했습니다. 현수막 10개 중 7, 8개는 폐기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 12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홍보하는 정당 현수막 설치는 무제한 허용됐습니다.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규제를 없앤 겁니다. 그런데 정당 현수막은 정작 정책 홍보보다 여야 간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 문구가 주를 이룹니다. 법 개정 이후 관련 민원은 폭증했습니다. 시행 3개월 전 6,400여 건이었던 민원, 시행 후 14,000여 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 전 500여 건이었던 민원, 시행 이후 1,200여 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27일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특혜 조항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부산시의회에서도 정당 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마련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즉시 법령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는 법령 개정과 동시 법령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며 당장은 지역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상위법에 위배돼 현수막 설치를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5개 광고물 개정 논의가 멈춘 상태, 여기에 더해 여야 간 선거법 개정 합의도 무산돼 8월 1일부터는 선거법상 현수막과 벽보, 인쇄물을 금지하는 조항도 효력을 잃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의 홍보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현수막 공해로 인한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불경지역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년 전보다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가족을 바라보는 남녀의 눈높이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동남권 지역 기혼 남녀의 가족 구성원 간 만족도는 어떻게 변했을까?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 비해 남편과 아내 모두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남녀 간 차이는 여전했습니다. 지난 2012년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남녀 각각 56.5%와
51.5%였지만 지난 2022년 각각 6%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우자 상호 간 만족도 역시 지난 2012년 대비 각각 5.6%, 7%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질문에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라고 답했습니다. 이혼으로 과거에 가족 관계가 나빴던 가족이 해체되었고 건의적인 가족 관계가 수평적으로 질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와 처가를 중심으로 한 조사에서도 남녀 간 차이는 컸습니다. 먼저 남편은 자신의 부모와 장인 장모, 처가의 형제 자매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아내는 자신의 부모, 형제 자매, 시부모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신의 형제 자매 만족도에서 아내는 높은 반면 남편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혼에 대한 견해도 남녀의 시각이 달랐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남편은 64.5%, 아내는 48.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비 남녀 각각 8%, 11.7% 감소하면서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답변한 중립층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고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할 때 그리고 부모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할 때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통계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기혼 남성 3,228명과 기혼 여성 3,58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상 전망과 온열 질환 예방법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경보.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대구, 광주가 36도, 서울이 35도에 이르는 등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더위는 해가 져도 여전합니다. 제주도는 24일째 밤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강릉에서도 열대야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6호 태풍 카눈이 남쪽에 위치하면서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열기와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어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상하이 남부 쪽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제6호 태풍 카눈이 예상보다 이동 속도가 느려져 3일 상하이 앞바다 부근에서 정체하고 이후 고기압 지하류를 따라 북편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일 목요일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낮 없는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집계된 전국 온열 질환자는 1,117명. 이 가운데 15명이 사망했습니다. 65세 이상 사망자가 28%로 가장 많았는데 고령의 나이일수록 체온 조절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사병과 열탈진, 열발진 등 6가지로 구분됩니다. 장시간 뜨거운 햇빛에 노출돼 있으면 땀구멍이 막혀 열발진이 발생하기도 하고 손과 발, 발목에 부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심각한 건 열사병인데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기능을 상실하는 질병입니다. 심각한 두통과 오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장기 손상이라든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라 이런 경우에는 119에 신고를 하시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원한 물을 좀 먹이시는 게 좋겠고요. 주로 물을 먹이실 때는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는 이온음료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연일 낮 최고 기온이 경신되면서 전국적으로 살인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낮 외출은 지양하고 체온 관리와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국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산간 지역 등을 제외하면 전 국토의 90% 이상의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고 날이 갈수록 온열 질환자들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가 폭염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는 사막 식물인 선인장이 더위를 견디다 못해 집단으로 고사하는가 하면 스위스에서는 만년설이 녹으면서 수십 년 전에 실종됐던 한 산악인의 시신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고 향후 5년 내로 올해 7월보다 더운 날씨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의 영향은 여름에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봄꽃의 이른 개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그리고 겨울 내내 이어지는 가뭄까지 우리가 해마다 겪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가 끓는 시대다.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한반도의 뚜렷한 사계절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부산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이 570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욕장별로 해운대가 260만 9,9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안리 150만 3,092명, 송정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순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에 131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부산시는 긴 장마로 7월 부산 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이 지난해에 비해 207만여 명 감소했지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돼 8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예비지정대학에 선정된 부산대학교가 본지정 준비를 위해 학내 구성원 협의체인 부산대학교 혁신TF를 꾸렸습니다. 차정인 총장을 위원장으로 교수와 학생으로 구성된 부산대 혁신TF는 오는 10월 6일까지 지자체와 지역산업체와 협력해 마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서를 부산시를 통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산대는 부산교육대학교와의 통합을 골자로 한 글로컬 대학 30 혁신기획서를 제출해 부산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인공지능인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 360편을 제작한 혐의로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해외 음란 사이트에 과거 불법 유출된 모델 사진 800여 개를 업로드하고 일반인들의 불법 촬영물 600여 개를 내려받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유포할 목적이 아닌 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캐릭터를 음란하게 제작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강력 단속한다고 전했습니다. 반선호 부산시 의원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동백패스 대중교통 통합 할인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반 의원은 부산시가 동백패스 추진에 앞서 정확한 수요 예측 분석이 없었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부산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정책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시가 동백패스를 도입하고 뒤에서는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뒤가 다른 시 행정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특수교사의 교권 침해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산교육청이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참가자들은 특수교사들이 현장에서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지원 인력 확충, 문제행동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최근 이슈가 된 특수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키우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 문제와 별개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